1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대한민국 선지자 인류 전체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선지자의 자리에 있다.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국가 역사 정체성에서 이 내용을 고백해야 될 요소를 하나님께서 지금 강요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인류 앞에서 선지자적인 위치에서 사명을 완수하라. 이런 내용도 됩니다. 인류 역사도를 잠깐 우리 언급을 좀 하고 보기만 보고 합니다. 지금 넘어가야 돼요. 예수의 대한민국에서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런 데 쓰면 안 되니까 사탄으로 개명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 헤어나기 힘든 위치에 있느냐. 내란에 빠진 대한민국 정광훈 목사, 이동호 원장, 유동열 교수가 하고 있는데 1시간 20분짜리인데 제가 한 3분이나 5분 정도에서 끊으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아시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이 내란 사태는 이것은 그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에 건국을 방해했던 남노당들의 찌꺼기와 북한에서 내려온 주사파 찌꺼기들이 합쳐서 이들이 청와대를 점령하고 또 입법부, 사법부, 국회를 다 점령해서 이제 드디어 저들이 내란 상태로 대한민국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쟤들이 내란 상태로 유도하느냐? 이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은 국가가 혼란에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사태를 비롯하여 또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모든 면의 갈등을 조성하고
그래서 이것을 정돈한다는 명목으로 결국 자기들의 목적지를 가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는데 이것에 대한 보는 그 시각이 국민들마다 조금씩 다 견해 차례가 다르고 지금 언론과 대한민국의 중심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그도 역시 지금 심각한 상태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각계 각층의 그 지도자들도 다 이제 지금 대한민국을 염려하고 있는데 저는 기도를 기피하기 때문에 영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을 볼 때에 이번에 내란 상태에 빠져든 이 대한민국은 결코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도대체 이와 같은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지게 한 이들의 목적지가 무엇이며 마지막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또 어떤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오늘의 혼돈 가운데로 몰아넣는지 이 분야에 대해서 또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지각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지금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열 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인사 한번 하시죠. 먼저. 예, 그 너라 TV의 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그 정가원 목사님과 함께 대한민국이 내란 상태에 빠졌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좀 올리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늘 이 나라 TV에서 지금은 나라 TV의 대표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이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덕호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유 교수님, 유 교수님은 교수하고 그냥 원장이 나오셨어요. 원장님, 자유민주공은 원장인데 네, 원장님, 옛날에는 교수였는데 네, 경찰에서 25년 동안 이 대공 업무에 대해서 기여를 하셔서 아마 이 분야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기관은 뭐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활동하신 분들이고 여기를 이론적으로 또 연구하는 이러한 일을 25년 하셨는데 예. 그래서 아마 제일 여기에 촉이 살아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결국은 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난 이 내란 상태는 결국은 대한민국 건국할 때에 그 박헌영의 남로당의 세력 그들로부터 출발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먼저 네, 이 내란이라는 말에 대한 그 사전적 정의를 하면은 네. 같은 나라 안에서 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전쟁하는 건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무슨 전쟁이냐 하는데 네. 이미 대한민국은 그 남과 북이 이미 분단이 된 상태고 그렇죠. 또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우리 남한 내부에서 네. 이미 인식을 우리 국민들이 인식을 못했지만은 네. 2000년대부터는 이미 내란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 무슨 말이냐면은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 발전시키는 세력하고 네.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말을 빼고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민중민주주의 네. 바로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력과의 이념적 싸움이 이미 200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2000년대부터. 본격화됐죠. 본격화됐고 그 다음에 또 그 남과 북을 놓고 비교를 하면은 네. 6.25 남침 전쟁이 패한 이후에 이 김일성이는 60년대에 네. 그 혁명의 씨앗을 여기 적화혁명의 씨앗입니다. 네. 적화혁명의 씨앗을 우리 내부에 계속 뿌려왔죠. 네. 이게 발화가 돼가지고 90년대부터 시작했는데 네. 1998년대에는 김대중 정부를 들어서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하면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이념적으로 네. 내란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 이게 자유민주주의 세력 때 네. 자유를 뺀 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세력과의 싸움이다. 아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내란 상태로 만든 또 주도 세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주사파인데 그 주사파 쪽에서 유동열 교수님과 정반대 쪽에서 완전히 그 주사파의 대장 이동호 교수님이 사실 교수님 책임져요. 예. 대한민국 오늘 내란에 빠진 건 교수님 때문이야. 깊이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심지어 뭐 임종석, 뭐 이인영 그거 다 옛날에 가르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날의 이 내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을 시작했어요? 거기서? 맨 처음 시작한 게 대학생들에게 핵심지를 길렀습니다. 아, 그래서 그들을 주체 사상으로 무장하게 하고 아, 혁명으로 무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각 그 지역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각 네. 분야로. 아, 그래서 그들 중에는 법에도 가고요. 법원에도 언론계에도 가고요. 교사로도 가고요. 정치도 가고, 예, 정치도 가고 정치로 많이 갔습니다. 또 그다음에 문화예술도 가고. 예, 종교계로 가고 네. 문화예술도 가고 아, 그래서 이들이 사회 각계에 퍼졌습니다. 아, 그리고 이들이 지금 10년, 20년 지나면서 이들이 지금 뿌리를 내리고 우리 사회의 주축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목사님 아시다시피 그 미순이 효순이 사건이나 네. 그다음에 세월호 때 이들이 국민을 선동해서 결국은 광장으로 모으고 네. 그리고 지금 촛불 사태를 일으킨 겁니다. 아. 그리고 정권을 잡은 거죠. 그러면 솔직하게 자기들은 이 나라를 인민공화국을 만들기를 원한다 하고 솔직히 딱 그냥 주제를 내놓고 가면 되지. 왜 이렇게 혼란을 만들고 갈등을 만들고 막 대한민국을 이렇게 내란 상태로 왜 몰고 갑니까? 목사님 지금 주사파들은 저들이 혁명이 목적인데 네. 절대로 결정적 시기까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만약에 자신이 공산주의고 혁명을 한다 그러면 네. 국민들이 두려워할 거기 때문에 특히 대한민국 6.25 전쟁을 경험해서 우리 어른들은 공산주의자들 그 잔혹성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정체를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뭐 통일주의자 혹은 뭐 평화주의자, 민주주의자 이렇게 자기의 정체를 숨겨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사회 혼란을 유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혁명을 하려면은 혼란 상태가 돼야 저들이 그 혼란을 이용해서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들은 혼란을 유도하는 게 선수입니다. 그리고 선전선동의 모든 목적은 다 혼란 유도로 돼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리고 그들은 결국 그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네. 우리 국민이 나서야 된다, 민중이 나서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그들을 그 혁명의 전위대로 내세우는 겁니다. 네. 그 유동열 원장님,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건국 후 최대의 내란을 겪은 사건은 6.25라고 보지 않습니까? 유엔 남친들 6.25 이후에는 지금이 현재 사실은 6.25보다 더 지금 치열한 내란 상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더 치열하죠. 그 네. 이유는 뭐냐면은 네. 6.25 때는 이 정권의 주체가 그 대한민국 반공을 유지를 하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신념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그렇죠. 네. 지금은 현재 이 문재인 정부가 아하. 자유를 빼고 네. 민주주의를 외치면서요. 민주를 지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태가 조성된 것은 뭐냐면 먼저 우리 이동호 동지도 말씀하셨지만은 네. 일단 이 세력들이 60년대 이래롭게 계속 이렇게 발전되어 온 건데요. 네. 첫째는 의식화를 합니다. 먼저 이 혁명을 오늘날 갑자기 혁명하는 게 아니라 네. 먼저 혁명의 대상이 된 아까 같이 노동자라든지 농민이라든지 청년 학생들을 일부로부터 의식화시킨다. 의식화는 뭐냐? 자유민주 사상에서 벗어나서 네. 공산주의 사상, 네. 또 주체 사상에 빠져들도 가는 게 의식화입니다. 네. 의식화가 일정하게 되니까 그 자신감으로 조직화를 합니다. 네. 두 번째 단계가 조직화입니다. 네. 이미 조직화가 돼 있습니다. 됐고 이제 정권을 장악하니까 네. 투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정권을 잡은 사람이 뭐 투쟁을 하냐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의 3부를 놓고 보십시오. 이미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행정권을 장악했어요. 행정독재를 합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네. 역사 교과서를 바꿉니다. 일단 역사를 바꿔야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국사 교과서를 바꾸라고 해가지고 그 엊그제 그 재판이 났는데요. 교육부 직원이 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네. 집필 책임자가 도장을 훔쳐가지고 네. 200여 권을 다 붙여버렸어요. 네. 대한민국 대한민국 수립했다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이야. 국가를 정부로 표방하고 북한 정권이 수립됐다는 부분은 북한이란 말 빼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수립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100여 개 곳을 갖다가 도장을 훔쳐서 국사교 사회교과서를 갖다가 조작한다고 역사를 조작하고 그다음에 헌법을 개정한다고 하면서 자유를 빼려고 시도를 했고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했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월성 원전 1호기를 보십시오.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타당 평가를 정부가 조작을 했습니다. 네. 정부가 조작을 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나온다고 하니까 네. 산업부 공무원이 네. 몰래 일요일 날 출근해가지고 컴퓨터에 파일을 갖다가 200여개의 파일을
지웠는데 그 중에 11개가 뭐냐? 북한의 원전을 지원해 주려는 파일도 같이 포함돼서 문제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행정부가 권한을 장악해서 법에 어긋나게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저도 공무원 생활을 25년 했지만은 저는 당연히 대통령한테 충성하죠. 그렇지만 그 대통령의 행위나 정책 방향이 그렇지. 헌법과 배치가 되면은 그렇죠. 공무원은 헌법에 충성을 해야지 집권자 개인한테 충성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부 공무원의 자살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산자부 그 자료 폐기한 책으로는 네. 헌법 이념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개인 권력, 네. 문재인 권력에 충성하는 거죠. 행정 독재가 시작됐죠. 네. 그다음에 입법부도 작년 4.15 총선 때 네. 절대 다수석을 확보해가지고 이제는 합법 형식으로 모든 걸 국회를 통해서 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등 이런 법을 통과시키고 이제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고 지금 저렇게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네. 국가안보를 해치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총무가 하고 있대, 집권 여당이.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냐? 사법 독재인데요. 네. 사법부도 이미 여러 판결에서 나와 있지만 물론 정의로운 판사들이 이런 권력의 압력이 그러지 않고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판결되는 전 목사님을 갖다 무죄라고 한 이런 판사님도 훌륭한 판사님도 계시지만 네. 네. 정권에 부합해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행정 독재, 입법 독재, 사법 독재가 다 장악이 된 상태에서 네. 실제로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혁명입니다. 혁명이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벌써 이게 혁명이고 이념적으로는 이미 혁명 상태에 들어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힘입니다. 정말 무섭죠. 왜냐하면 네. 총 들고 싸우는 혁명이라면 눈에 보이고 피를 흘리는데 이건 말이죠. 합법을 가정해가지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갖다 헌법적 가치를 갖다가 흔드는 균열시키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한없이 김정은이한테는 한없이 네. 약합니다. 나약한 영화를 보여주고 지금 그 이도 교수님, 예. 저희들이 지금은 이제 제가 내란 생태로 빠졌다는 말은 오늘 내가 처음 글쎄요. 지금 시도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내란의 늪에 빠져들었다 예. 하는 그 현상적인 일들은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모든 면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내란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보이는데 예.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근거 또 그런 현상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뭐 유동열 원장도 이야기했지만 네.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에는 두 가지 세력이 서로 있는 겁니다. 네. 하나는 아까 유동열 원장이 지칭한 대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전복해서 네. 인민민주주의 그리고 북한과 연합해서 연방제로 가겠다는 세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당시에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와 권리에 기초한 이 민주공화국 여기서 누린 혜택과 여기서 누린 번영호가 자유를 지켜야겠다는 세력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한쪽에서는 지금 엘리트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그동안 성장해서 우리나라 주축이 됐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지켜야겠다는 사람은 많이 노쇠한 이런 상태에서 사실 힘의 균형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2019년도에 6월 8일 날 할 때 네. 대한민국 무너졌습니다 했을 때 네. 사실은 그 굉장히 정확하게 보신 거고 그래서 지금 양 세력이 존재하는 거고 한쪽 세력은 지금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겁니다. 우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저주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앞서서 이끌었던 지금 삼성전자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못 모셔서 난리인데 네. 그거 지금 총수를 지금 감옥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뭐 내노라는 총수들 감옥에 안 갔다 온 사람이 없습니다. 이들. 그걸 이제 분야별로 한번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 일단은 그 어떤 현상을 이제 규명을 할 때 예. 일단은 그 주체 세력들이 하는 말, 예. 생각, 예. 그다음에 행동 예. 이 세 가지 보면 알거든요. 예. 예. 생각과 말과 행동하는 걸 보면 예.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할 때에 정치 분야 쪽에서 예. 지금 내란 상태에 빠졌다고 할 만한 증거로 일단 그때 그 같은 그 선후배 예.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특별히 이인영 또 임종석 뭐 이런 또 현재 국회 우상호 김태년, 우상호 김태년. 뭐 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 뭐가 문제가 됩니까? 선생님 지금 저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게 이 시대 이인영이가 음. 자기가 국회의원 됐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그 입에서 자주민주 통일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자주민주 통일이라는 말은 북한에서 정식화된 3대 투쟁 과제거든요. 남한혁명에. 그래서 반미투쟁, 그 다음에 반파쇼 투쟁, 그 다음에 연방제 투쟁, 이 3대 투쟁을 말하는 건데 이들은 이것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목사님 이번에 지금 국가보안법 해체하려고 무지하게 애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보안법은 사실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법이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그 해체된 것 같아. 그렇죠. 이미 무력화됐죠. 기능을 발휘 못하는 거지. 지금. 그다음에 또 아시지만 목사님 이 정부 들어서 공안 통치 기관이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그렇죠. 공안 통치 기관이라면 국가보안법을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그 이적 단체나 혹은 공산주의로 지키는 기관이거든요. 그 이제 3개 단체인데 국가정보원. 예. 3개 단체 옛날 이름으로 이제 그 기무사, 예. 그다음에 국정원, 예. 그다음에 경찰이죠. 경찰이죠. 이 3대 기관에 공안부서가 다 있었잖아요. 다 있었죠. 요거는 이제 이따가 이제 유동열 교수님만 예. 다시 한번 물어보면 되고. 그걸 지금 무너뜨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치 분야 쪽에서 하는 말, 생각, 행동을 보면은 최고의 소장인 문재인이가 그렇죠. 건국을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계속 주장했지만 네. 아니 네. 신영복을 존경한다는데 그렇죠. 대한민국 간첩이었잖아요. 무너뜨리고 그리고 주체사상 그네들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 저도 공산주의 운동사 배울 때 통역당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네. 근데 그들이 이제 예를 들면 위대한 수령의 전사로 자신의 혁명을 봉사하게 했던 사람들이 신영복 이걸 존경한다 그러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김원봉을 끌어들이지 않나. 하는 말마다 이번에 3.1절도 또 사회주의자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3.1절 때 또 조소왕이요. 조소왕. 예. 그러니까 연설을 할 때마다 예. 야금야금 국민들이 생각에다가 암세포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요. 집어넣으려고 계속 그 뭐 김원봉 그다음에 또 무슨 뭐 신영복 또 뭐, 이번에는 또 무슨 뭐 뭐 또 조소왕. 음악가도 있잖아요. 윤희상이. 윤희상. 예. 계속 이런 짓을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대한민국 체제를 허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속에 그것이 들어있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의 말과 행동과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은 안다는데 이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실제로 움직이는 주체거든요. 네. 그 이념은 결국 목사님 말처럼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과 행동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전면 부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명확하다. 그렇죠. 그들의 목적지는 대한민국 전복이다. 네. 그 유동열 원장님 어느 나라든지 자기 나라를 지키는 그 이름은 다르지만은 보안법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특별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제 일반 형법에 보통 네. 내란, 외환죄, 간첩죄를 다스리는 법들이 다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은 이 대한민국에서 이 형법을 가지고만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국가보안법 특별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 지금 제가 지금 낙하를 하는데 낙하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준낙하산이 있는데 만약에 이 준낙하산이 작동이 안 되면 그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보존낙하산을 만들고 네. 준낙하산이 작동할 때 형법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될 때 맞아요. 이 분단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가 체제를 보유하기 위해서 이 보존낙하산의 개념 이게 바로 국가보안법의 특별법.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공수훈련을 받아봐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거 이제 안 되면 안 피해지면 그 다음에 보조. 예, 순간적으로 폐되거든. 바로 대한민국 안보의 안전 축입니다 이게. 네. 근데 이 국가보안법을 최근에 없애려고 하는데 네. 그 전에 잠깐 이해 좀 드릴게요. 네. 오늘 그 제목이 주제가 내란 상태에 빠진 대한민국 하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네. 야, 무슨 내란이냐 전쟁 넘는데 그렇지. 이렇게 반문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네. 답을 드릴게요. 네. 이 내란이라고 아까 말했지만 사전정할 때 그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두 세력이 서로 싸우는 건데 그렇지. 전쟁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좌파들이 힘이 약할 때는 네. 폭력 투쟁을 했습니다. 맞아. 막 화염병 던지고 뭐 맞아요. 민중총 걸기대회 하면서 맞아요. 폭력 투쟁을 하고 막 네. 경찰차를 때려 부수고 자 그런데 네. 왜 이런 모습이 안 보이냐면은 이제 얘네들이 저도 정권을 장악해 버렸단 맞아요. 말이야. 맞아요. 정권을 장악하니까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자기를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 저 8.15 대회나 3.1절 대회나 봉쇄해버리고 원천 봉쇄하고 우리는 비폭력 투쟁을 하니까 네. 뭐 봉쇄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정이 뭐냐면 보세요. 이제 권력을 장악한 이 집단은 첫째 이 국민들을 통합할 생각은 않고 그렇지. 국민들을 분열시켜야 됩니다. 왜? 그래서 자기들을 지지 않고 반대하는 세력들은 바로 적폐세로 몰아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야 되냐? 첫째 역사를 조작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건국이 언제냐?
1948년이 아니고 1919년 상임 임시정부에서 네. 대통령이 네. 1919년에 말이지 건국 100주년이라는 말을 네. 역사를 조작하는 겁니다. 네. 역사를 조작하는 거 아까 그 말한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우리 역사를 조작하는 일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네. 역사 조작을 해가지고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두 번째는 뭐냐냐 각 공무원 조직이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그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 공무원 조직을 흔들어 보려면은 이 세력은 과거사를 내세웁니다. 과거사 정리를 뭐 법무부, 국정원, 경찰 다 만들어 가지고 과거에 이런 못된 짓 했다. 네. 그걸 낱낱이 밝혀가지고 취임소봉들을 해서 네. 다 적표로 몰아가지고 대대적으로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도 시원하죠. 네. 전직 대통령이, 전직 대법원장이, 네. 전직 국정원장이 줄줄이 이런 못된 짓을 했고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느끼게 하고 이 분노를 갖다가 바로 이제 그들이 원하는 혁명으로 네. 그 사람들은 말이죠. 촛불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4.5 혁명. 네. 꼭 혁명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혁명이란 말을 하는 자체가 혁명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국가의 정체를 갖다 뒤집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스스로가 자기가 혁명 세력이다. 바로 내란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은밀히 암암리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싸우지도 않는데 무슨 내란이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고단수의 지금 실제 내란에 빠져 있는 거고 이 내란을 정권을 장악한 문정권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목사님 같은 이런 양심 세력들이 또 우리 애국진영들이 힘을 합쳐서 바로 여기에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대한민국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된 이 대한민국의 노력은 우리 선열들이 피와 목숨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서 이룬 이 대한민국을 이걸 갖다가 나라도 아니라고 하고 폐마를 하고 역사를 바꾸려 하고 유독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못되게 굴면서 북한 김정은한테는 절절절 매고 아니 150억이 들여서 만든 개성공단을 갖다 폭파시키는데도 말도 않고 딸뻘되는 김여정이가 말이죠 전응아 삶은 수대가리를 운운해도 제대로 반응도 못하고 김정은 눈치만 보고 심지어는 한미 동맹의 상징인 한미 군사 동맹에서 한미 연합 훈련을 갖다가 당연히 미국과 한국이 상의를 해야 되는데 김정은 북한하고 협의를 해서 한미 군사 훈련을 조정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벌써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그 실적으로 권력을 가진 소위 그 내란 행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 건국 후 최고의 내란 사건이 이제 6.25. 이게 남침이죠. 6.25도 사실은 일어나기 전에 그 6.25를 만들기 위한 앞에 그러니까 45년부터 50년도까지 5년이지 않습니까? 5년 동안에 수없는 그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렇죠. 폭동들이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뭐 27 폭동으로부터 시작해서 4.3 폭동 여기서 마칩니다. 마치는데 이 자료가 1시간 20분으로 넘어가는 자료거든요. 아마 반드시 뒷부분을 봐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참 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그 정광훈 목사가 그 말을 하고 우리가 참 개인이 추정을 하는 거죠. 다시 살아날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하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행동은 아무도 안 하잖아요. 응? 어떻게 해야 다시 살아나는가?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개인이 할 수 있는 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안 하잖아요. 정광훈 목사 위치가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이 참 자리, 교회가 참 참여하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망했다라는 말씀을 할 때 대한민국이 망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서길 바라는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는 이 상황,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6.25 사변조차 하나님께서 6.25 사변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
이승만 대통령 선지자다.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인류에게 선지자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쓰시는 분명한 지금 상황이죠, 상황. 근데 바라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교회락하는 것이 저렇게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너진 거 가지고 구경하듯이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답은 나와 있는데 이 답을 풀어나가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그 지경에 있다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